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내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일단 기대는 되는데, 일단 뭐 주말이었죠. 뜨끈뜨끈한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한미 회담 전에 삼성전자가 일단 17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훈풍을 타고 삼성전자가 일단 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지 안 할지, 또 이게 뭐 선반영이 됐다, 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꼭 보면 미국 증시죠. 20일 날 21일 금요일 날 장 마감을 했는데, 일단 지표는 뭐 괜찮았어요. 하지만 약간 까딱까딱했습니다. 자, 그 얘기와 더불어서 일단 제가 미국 증시 향후의 방향,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단 좋은 투자 이 발표한 게 과연 삼성전자가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하고 일단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한미 정상회담 거기에서 뭐 반도체, 자동차, 백신, 뭐 다양한 뭐 투자 계획, 일단 윤곽은 드러났습니다. 일단 한미 동맹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또 시각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까? 우리 기관도 있을 거고, 우리 개미들은 뭐 한미 정상회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외국인이죠. 아마 좋은 시각으로는 바라보겠지만, 지금까지 선반영은 사실상 지금의 주가가 선반영이 됐지, 이게 대한 것까지 선반영이 됐을까, 뭐 엇갈린 건 있습니다. 일단 21일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수백억 달러 투자 계획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우리들은 반도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 삼성전자 신규 파운드리 공장 신설하는데 170억 달러입니다. 170억 달러. 자, 이 금액은 지금껏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투자한 그 규모와 비슷하죠. 자, 대만도 마찬가지고, TSMC죠. 인텔도 마찬가지고. 자, 전문가들 이번 회담으로 한국의 뭐 반도체죠. 물론 제약 바이오, 자동차 일단 여러 뭐 저평가 매력이 지금 뭐 부각이 일단 되겠다. 이란 얘기고 있고, 그리고 실적 개선에도 뭐 불구하고 지금까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뭐 자동차도 있고, 이러한 주도주들 주가가 정상화될 거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상 일단 미국 투자 확대 기대감하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올해 호황기 진입, 일단 이걸로 인해서라도 지금 21일 날 코스피 시장도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죠. 물론 투자 발표가 미리 좀 땡기진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21일 날 코스피도 호재가 있어서 그래도 번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 뭐 차익 매물 쏟아지는 바람에 장 후반, 장 중반이죠. 주가가 또 하락을 했는데, 자, 월요일도 나름의 이 모멘텀이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 일단 뭐 반도체 축이죠. 이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해외 일단 지난 96년도 그때부터 뭐 투자를 했지만, 그 규모하고 다 합치면 미국 투자한 돈만 하더라도 340억 달러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보다는 더 많죠. 자, 이번 발표가 중국 얘네들이 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중국에도 뭐 사실상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자, 한간에는 뭐 중국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한 걸 보고 또 다른 앙심을 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일단 뭐 삼성전자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엄청난 돈을 퍼부었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뭐 앙심을 품었다 그러면 뭐 중국이 맛이 간 나라죠. 해외에서 자국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미국에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만큼 세계 시장 비메모리 반도체 핵심적인 업체들이 중국에 몰려있기, 미국에 몰려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뭐 외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중국이 뭐 이상한 삼성한테 이상한 행동을 보일지 대한민국에 이상한 행동을 보일지 그거는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지만 일단 이번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 사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판이 바뀌었죠. 자,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이걸 위해서 미국에서 TSMC하고 인텔 한판 승부를 이제 벌여야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을 동행한 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이분이 반도체 공급망 이 확보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뭐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 기업하고 동반 성장을 하면서 혁신의 활로를 찾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 규모의 이 파운드리 투자 지금은 계획 중이지만 일단은 먼저 하겠다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 이제 조율을 하겠죠. 일단 김기남 부회장 어느 곳에서 투자할지 사실상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내외 이 반도체 업계도 사실상은 이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증설이 아마 유력하다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러면 올 3분기까지 투자 계획 완전히 확정을 해서 아마 발표를 할 거라는 그런 관측이 지배적이죠. 일단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이 반도체 공장을 처음 짓기 시작한 게 96년 제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이제 내디딜 쯤이었네요. 상당히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 공장이 지난 24년간 170억 달러 투자를 했지만 일단 단일 해외 반도체 기지로는 사실상 최대 크기입니다. 이번 파운드리 투자한 사실상 또 실현이 된다면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총 34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게 되는 거죠. 자, 이로써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투자 축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메모리는 진행형이지만 메모리에서도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로 본격적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당연히 미래의 먹거리겠죠. 자, 삼성전자가 2012년 중국 시안, 물론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부었습니다. 시안에 108억 달러 그때 당시 투자를 했는데 낸드 플래시 물론 메모리 공장을 처음 지었습니다. 이후에도 시안 공장에 2017년 70억 달러 그리고 19년도에 80억 달러 이 공장까지 증설을 단행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도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올 겁니다. 하반기에 완료가 되겠지만 중국이 뭐 섭섭해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중국에도 적지 않은 돈이니까 그렇게 뭐 중국도 뭐 섭섭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도체 업계에서도 삼성전자 170억 달러 투입해서 현재 세계 최첨단 파운드리 기술인 이 5나노죠. 이 공정을 갖춘 생산 라인, 물론 미국에 질 예정이지만 이러면 뭐 2023 정상적으로 가자면 2023년 거의 뭐 대만의 TSMC와 거의 비슷하겠죠. 가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지만 물론 대만의 TSMC는 3나노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역시도 5나노 이후 이 3나노급 이 공정 기술도 아마 적용을 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파운드리 최대 라이벌인 TSMC, 물론 인텔도 겨냥을 한 행보인데 사실상 이번 발표가 TSMC가 그 최대 350억 달러, 물론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5나노에서 3나노 이 반도체를 아마 TSMC도 양산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인텔 역시도 3월 달에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 선언을 했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될지 최첨단 공정에서 어느 정도 따라올지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삼성, 인텔, TSMC 3파전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뭐 일단 R&D 센터를 뭐 설립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뭐 벌써 인텔의 낸드 사업 인수를 하면서 미국 주도 공급망을 본격적으로 SK 하이닉스도 뭐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 물론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미국 증시를 보면 항상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좀 엇갈리죠. 자, 그래도 21일 날 장 마감이 되고 약간 불안했지만 22일은 또 어떻게 될지, 월요일이죠. 내일은 다시 또 어떤 식으로 될지 다소 불안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좋은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번 회담 물론 증시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여부 의견은 분명히 엇갈립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해당 투자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사실상 완공이 돼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 기대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일단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약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미국 증시가 21일 날 장 마감을 하면서 다우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약간입니다. 찔끔 S&P 보합이고, 물론 기술주인 이 나스닥이 좀 약간 마이너스 0.4,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한 0.4 정도 하락을 한 게 약간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주 같은 경우, 엔비디아 같은 경우 약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뭐 인텔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좀 약간 상승한 업체가 있지 않은 반면 대부분 또 약간씩 보합이나 하락세를 겪었기 때문에, 이게 월요일 날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일단 뭐 미국에서도 뭐 전날 주간 실업수당 물론 21일 날 장 마감 전날이죠. 청구자 수가 뭐 또다시 뭐 줄어들면서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는 이 안도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 주요 지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좀 괜찮나 싶었더만, 이놈의 또 비트코인이죠. 사실상 미국 증시는 이 비트코인 코인과 미국 증시는 거의 커플링이죠. 저희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인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이 가격이 중국 당국이죠. 규제 우려에 또다시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기술주도 어느 정도 같이 동반을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음, 이게 뭐 비트코인이 뭐 호불호가 솔직히 갈립니다. 저는 사실상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비트코인 참 이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면 좀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이것보다는 그래도 뭐 기업은 실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지표 개선으로 뭐 시장의 불안이 다소 진정된다고는 평가는 합니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 모멘텀도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올 조짐은 있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혜를 보는 종목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건 곧 실적이겠죠. 자, 인플레이션, 물론 테이퍼링, 이러한 대내외 변수, 이건 계속해서 따라다니겠죠. 향후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도 계속해서 미치기 때문에 주목은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자, 국내 전문가들은 사실상 시장에 가장 크게 주목받는 이 부분이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꼽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성 여부도 관건이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전문가들도 얘기는 하죠. 단기적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일단 4월에 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게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 확인이 된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시장 우려 오히려 뭐 소강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간의 증시 이 상승의 방해 요인으로 분명히 기능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 모멘텀 분명히 주춤해질 공사는 크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저는 안 합니다. 뭐 그리고 4월 FOMC 이 녀석이 좀 약간 계속해서 끝까지 뒷다리를 잡을 것 같은데,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은 괜찮습니다. 하반기는. 하지만 대려 계속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하방 그리고 수급, 이게 계속해서 걸리죠. 자, 크나큰 한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FOMC 이 4월달 이 의사록 공개 이후에 빠르면 6월달에 또 FOMC 회의에서 이 테이퍼링, 다음 달이죠. 이걸 논의를 하고 8월달 되면 또 잭슨홀 이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실행 가능성까지 아마 언급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 이분이 임기가 만료 됩니다. 12월달 그 직전에 12월 FOMC 회의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라는 이 시나리오가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미국 증시에도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언급도 해봅니다. 자, 지난 2014년에도 이 테이퍼링 실제 실행 단계에서 코스피를 비롯해서 신흥국 증시 장기 횡보 국면, 물론 삼성전자 역시 여러분 10년 주가 차트 보시면 횡보였죠. 16년, 17년 이
반도체 빅사이클이 오기 전에는 거의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상승에 대한 재료가 마땅히 실적과 관련해서 없었기 때문에 뭐 행보지. 이렇다고 해서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반도체 빅사이클을 탔으면 뭐 테이퍼링하고 관련은 없겠죠. 자, 2013년 하반기에도 이 테이퍼링 준비 단계에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FOMC 그래도 여러분 전문가들은 기업의 실적, 이 모멘텀이 강인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러한 하방 압력은 만회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좋은 삼성 주가 뭐 급등은 아니래도 8만 전자에서 다시 한번 차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 푹 쉬시고 내일 다시 한번 장을 우리 한번 바라보는 관점으로 오늘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한번 화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 구독자님들, 내일 다시 한번 건강한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